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문천성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13세기 몽고의 기병이 폭풍처럼 유러시아를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남성에서 가장 격렬하고 지속적인 제항을 받았습니다. 1235년 원나라 군대가 처음 성을 공격했을 때부터 1279년 강동 해산 전투에서 승상 육사부가 어린 황제를 등에갖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을 때까지 정장 40년 동안이나 전쟁을 벌여 몽케칸 또한 남성의 합주성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장원철 시의 문천상은 중심을 한 사대부들이 최후의 궁지에서도 혈전을 벌이며 송황씨를 위해 목숨을 바친 행동은 송황제가 300년간 사대부를 우대한 것에 대한 최상의 보답이었습니다. 송대 문관청시 의종의 의미를 거두게 한 것도 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남성의 정치가 겸 장군, 지구의 충신이자 만국의 유산을 꺾이지 않는 처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문천상입니다. 특히 마지막 행적이 한국의 정몽저 유사에서 중국판 정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성 최후의 승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장색을 육수와 더불어 남성을 대표하는 세 명의 충신이라고 합니다. 자는 성서 또는 이선, 호는 문선, 강서성 예령 길수연에서 태어났습니다. 문천성의 아기가 볼에서 걸음을 받고 재랑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아이를 운손이라고 하였으며 후에 천상이라고 이름을 고쳐졌습니다. 18세 때 예령 행교 시험에서 수석하였고 1256년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하였습니다. 이때 시험까지 당시 황제인 이정의 각별한 인재를 얻은 것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4일 후 문천상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문천상은 3년 동안 3년상을 치르고 이후에 다시 조정에 나왔습니다. 당시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복 지방을 아우른 몽고 제국의 남진을 준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성은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1259년 몽골 몽케칸이 직접 이끄는 몽골군이 사천을 침공의 합주가 포기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천도를 결정했으나 이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성소를 올려 그날로 면직되었습니다. 그 후 복직했으나 재상 거사도와 견해가 맞지 않아 다시 물러났습니다. 강화해만 골말하며 몽골과 남성 조정 양측을 기만하려던 거사도가 쿠빌라이 칸의 군대에게 패하고 피살을 당하였습니다. 몽골군이 맹공을 가하여자 지역을 유지했던 그는 나라가 이탈한 것을 보고 가사를 모두 처분하여 1만 원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남성을 끝장났다, 부질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만 문천상은 의연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나도 그런 걸 왜 모르나. 나라가 유급의 천하의 군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응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동탄한 일이냐. 비록 이 무모한 짓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서 천하의 충신과 의사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원이 없겠다. 이후 복직대 1270년 어린 황제를 들신하여 임저 청청하던 태왕태후 사시로부터 우승상 겸 추밀사 도독 제로 군마로 임명받았다. 이때 문정상이 받은 관직을 야양하면 재상인 우승사 군령을 조관하는 추밀사 송나라 지방 단위인 강도의 군대와 군마를 도덕한 도덕체로 군마로 임명받은 것으로 어명의 명문상 소공의 모든 권력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원나라 군대가 2만 원의 세도에 들어오자 문천성은 정세결과 함께 계속 전투를 벌릴 계획을 제안하였으나 이 계획은 진의중에 의해 거부됐다. 당시 송나라 조정에 맞는 관리들은 다가온 일나라 군대를 원나라 군대를 도로하여 도망치거나 평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정세결과 같은 전쟁을 지지하는 인물들은 저항싸움을 계속하기에 따랐다. 1270년 송호의 태양태후 사시는 원나라의 장군이자 총사령관이 바얀에게 문천상을 보내 평화를 건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문천상은 항복할 생각이 없었다. 바얀을 만났을 때 그에게 궁궐군의 의도를 묻고 원나라 군대를 철수를 요구하였다. 원나라가 송나라를 나라로 여긴다면 군사를 다시 불러들여 조공을 하도록 교섭하겠소. 북쪽 군대가 무사히 작업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최선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종묘를 송나라를 멸망시킬 작전은 점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군대는 세양을 당할 수 있으며 당신의 승리는 확실치 않다. 문천상이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본 몽골 장군 바야는 그 자리에서 문천상을 체포하여 응유해버렸다. 문천상은 분노했으나 태양태후에 다른 송나라 조정 관리들이 항복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문천상이 염원한 법문호, 정복미 등 다른 황장들이 항복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다. 문천상은 이들을 역을 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천상은 포기하지 않고 북으로 끌려가던 몽골군 전역에서 탈출해 북쪽에 있는 장색을 육수부 제네준과 함께 도정이 마다들 단정을 받들고 저항을 하였다. 그러나 1277년 이항하게 피하였고 1278년 오파령 전투에서 홍범에게 붙여 그 길로 대도 북경에 압송됐다. 그리고 장시의 글과 육수분 예산으로 도망가던 중 사망한 단종을 대신하여 조병 남성 마지막 소재를 황제로 옮겨가고 제왕을 계속하였으나 예산에서 최후를 맞이하였다. 이때 원나라 군대의 포로 잡힌 문천상이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천상이 이 참상을 보고 유키가라는 시를 지었다. 북풍이 일어나자 바닷물이 난다. 문무가 다 없어지니 화백이 쇠한다. 셈에는 공격하지만 베풀 곳이 없다. 홍곡은 날고자 하나 장차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강물에서 눈을 치며 노래하고 간 대로 내버려 둬라. 홀로 안할걸 춤추를 안할걸 나를 알아준 이 없다. 아 남성이 완전히 망한 뒤에도 이런 문천상의 명서 남성이 완전히 망한 뒤에도 이런 문천상의 명성을 잘 알았기에 바얀 장군은 일부러 문천상을 조이지 않았다. 수도 북경으로 압송하였다. 몽골은 송나라의 자승상이었음에도 몽골군이 이만희로 징계할 때 통째 원나라의 신하가 된 유문영을 감옥에 보내 문천상을 설득하였으나 문천상은 즉시 그를 욕을 하였다. 또 원나라는 문천상을 설득하기 위해 성공제를 보냈지만 문천상은 벽에서는 궁으로 돌아가시라고 간단히 대답하였다. 나중에 그의 행인 문미도 같은 인물을 띄었다. 문천상은 우리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어도 같은 한나라에서 봉사할 수는 없다. 형의 요구를 거절했다. 독대한 동안 문천상은 달라부터 온 편지를 받았다. 그의 온 가족이 원나라 항공에 포로로 잡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문천상은 편지를 받고 매우 고통스러워하였다고 한다. 누구나 친척과 가족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 나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라고 감탄했다. 그때부터 처형 닿을 때까지 옥에 갇혀 지냈는데 예산 전투에서 흩어진 남성의 잔병들에게 투항을 공고하는 글을 쓰라고 권유받았으나 과령 정령이라는 시를 지어 이를 거절했다. 1983년 쿠발라의 판과 대면한 자리에서 문청성은 물도 안고르라고 했다. 그러나 부하들이 달려들어 간신히 그를 주저앉혔다. 문청성은 그 자리에서 흥망성쇠를 천하의 법도이다. 망국의 군신을 착오로 주사를 맺지 못하고는 이 몸에 어찌 살기를 바라겠는가. 나라에 충성하다 죽는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쿠발라의 칸은 그래도 그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흥망성쇠가 천하의 법도라면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있었는가. 세지도 못할 정도로 흥망성쇠가 무성하다. 그대는 왜 이리 고집을 부르는가 라고 말했다. 다시 문청성은 그 말 17조대의 역사를 어찌 여기서 다 논한단 말인가. 황제여, 여기가 과거 시험장이라도 된단 말이오 라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쿠발라이 칸이 다시 그대의 나라는 정오히 가망이 없으면 없어도 왜 황제를 두 번이나 다시 채웠는가 라고 묻자 문청성 아비가 병에 걸려 치유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서도 자식들은 치료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멸망할 날에 일지언정 마지막 할까지 본문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가 아니겠어. 이 문청성도 그럴 뿐이니 더 이상 나를 욕보이지 말라고 하였다. 쿠발라이 칸은 그 재능을 아깝게 에게 마음을 돌려보도록 계속 설득하였으나 이때 정기가를 지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망국을 향한 자신의 충절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말하였다. 정기가는 진짜 의미 넘치는 명문이라 심지어는 제갈량의 출사표에 비교하기도 한다. 그의 가망이 없던 것을 알면서도 쿠발라이 칸은 세양을 주저하며 시위를 끌었다. 18도 문청성에게 호의적 열을 내서 당시 남성 장당들의 반란이 연이에 일어났다. 반란군은 문청성을 구출하기 위해 대도를 공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문청성이 살아있어 남성의 전맹들이 서열을 거치지 않는 것이 밝혀지자 어쩔 수 없이 처형하기로 중론을 모았다. 토 5년 만에 1283년 남쪽을 바르고 영경의 시시에서 수군이 향년 47세였다. 이때 쿠발라이 칸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얼마 안 있어 사형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자가 이르렀다. 문청성은 이미 처형되어 죽었다고 했다. 처형 후에도 쿠발라이는 그야말로 신정을 산의 대장모라고 예사게 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처형하고 대해 형리를 둘러보며 내 할 일은 이제 다 끝났다 라고 말했는데 이 문구는 오사피르라고 하여 사자성으로 남아있다. 문청성이 처형당한 후 사람들은 그가 머물렀던 자리에서 그가 남긴 최후 시인 지필 시를 발견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인을 완성하라 하셨고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의를 취하라 하셨다. 오로지 극절은 의를 행함으로써 인에 이르는 것이니 성인의 글을 읽을 때 그 배운 바가 무엇이겠는가. 지금 이후로부터 나는 그의 부끄러움을 면하게 되었다. 며칠 뒤에 그의 아내 구양씨가 그 시신을 수습하였다. 얼굴이 마치 살아있는 듯 하였다고 한다. 문청성의 처형 소식을 듣고 남쪽 사람도 북쪽 사람은 막나라고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천하가 그의 죽음을 예상하였다. 이후 정의보라는 자가 문청성의 시신을 얻고 길지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렀다. 마침 임모라는 자가 해주에서 문청성의 어머니의 관을 메고 같은 날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그의 친경에 가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 송나라의 정신 문천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시 부정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